북미, 남미 아메리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메소아메리카는 지형적으로 해발 고도 2,500m 이상의 멕시코 고원, 남동부의 멕시코만 저지대, 유카탄 반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으로 보면 북쪽과 서해안은 준사막지대이며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인 멕시코시티가 위치한 중앙고원 남쪽은 연 강수량 700ml의 온대 고산 기후입니다. 반면 올맥 문명이 시작된 멕시코만 저지대와 마야 문명이 발전한 유카탄 반도는 강수량이 매우 높은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중앙고원의 남쪽 끝자락이자 저지대의 경계에 위치하는 테오아칸 계곡에서 아메리카 문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테오아칸 지역은 약간은 건조하면서도 온난한 고산기후로 열대질환과 홍수의 위험성이 낮으며 식용 선인장 열매, 용설란, 메스키티 열매, 호리병박, 아보카도, 호박, 견과류와 같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야생식물이 서식했습니다. 테오아칸의 고대인들은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수지와 수로를 개발했고 옥수수, 콩, 호박을 최초로 재배했습니다. 마치 아나톨리아 구릉지대 주변에서 최초로 농경이 시작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정착생활과 옥수수 농경이 보편화되었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한 그릇과 바구니,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호박류에서 형태학적 변형, 즉 인위적 종자 개량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올맥 문명이 시작되는 기원전 1200년까지를 고전기 이전 시대 프리갈라시코라고 부르며 이 시기 멕시코 고원의 초기 촌락인 틀라틸코는 동물을 우아하게 묘사한 도자기와 자유분방한 테라코타 작품들이 매우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개를 펼치는 모습의 이 도자기 조각상은 속이 비어 있으며 왼쪽 무릎에는 액체를 붓는 구멍이 보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듯한 인물상은 보호용 헬멧과 장비를 착용한 구기선수로 추측됩니다. 날카로운 고양이의 입 혹은 원숭이를 닮은 반인반수, 기괴한 형태의 가면들은 샤먼의 주술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고산지대에 살던 고대 원주민들은 점차 열대우림의 저지대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나무에 불을 질러 옥수수 경작지를 만드는 화전농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만 한가운데 위치한 코아트사코알코스 강 주변은 토양이 비옥해 호박, 콩, 고구마, 옥수수의 생산성이 높았고 아보카도, 카카오, 고무나무도 풍부했기 때문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을이 커지면서 사회는 계급화되었고 지방 호족들을 통합한 군장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배자들은 광택이 나는 둥글고 얇은 돌판을 이마에 부착해 태양광선을 반사하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멕시코만 저지대는 홍수가 잦아 침수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터를 높여 집을 지었고 숭배 제기를 위한 거대한 신전과 공공건축물은 주변보다 훨씬 높게 단을 높여 건설했습니다. 신전과 궁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기원전 1200년경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올맥 문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올맥 문명의 첫 중심 도시는 강 중류 구릉지대에 위치한 산 로렌조입니다. 현재는 풀과 나무로 덮인 채 방치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산 로렌조 유적 중앙에는 적철석으로 칠해진 붉은 궁전과 움푹 파인 정사각형 제단을 가진 4m 높이의 대형 플랫폼이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현무한 플랫폼 밑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빗물을 흘려보냈으며 당시의 신앙을 반영한 다양한 조각상들로 꾸며졌습니다. 올맥 문명을 대표하는 10개의 거대한 석두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어떤 문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올맥 석두상은 총 18기로 10기는 산 로렌조, 4기는 라벤타, 2기는 트레스 자포테스, 1기는 라코바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높이 3.4m의 라코바타 올맥 퀘드로,
무게는 40톤에 이릅니다. 거대 두상과 신전을 만드는 데 사용된 현무암은 130km나 떨어진 툭스틀라 채석장에서 운반해 왔으니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통하고 납작한 얼굴형에 커다란 쌍꺼풀, 낮게 퍼진 코, 툭 까진 두꺼운 입술, 뭔가 뚱한 표정, 어떤 인종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애매한 인물 묘사 때문에 올맥 문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외부에서 이주한 문명이라기보다는 원주민의 얼굴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 믿습니다. 머리를 장식한 헬멧은 지배자의 왕권, 신성을 상징한다는 가설과 혹은 볼게임 때 착용했던 전사들의 머리 보호대라는 가설이 대립합니다. 멕시코만 열대 우림에는 고무나무가 많았고 아즈텍어로 올맥은 고무인간을 뜻했습니다. 볼게임은 손발을 제외한 몸을 사용해 고무공을 높은 골대 위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공은 매우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타격 시 선수들은 큰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볼게임은 중미 아메리카 전역에서 1000년 넘게 사랑받았던 종교 스포츠이자 목숨을 건 데스게임으로 변화했습니다. 코트를 가로지르는 공의 궤적은 지하세계를 통과해 뜨고 지는 태양의 움직임, 낮과 밤, 삶과 죽음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산 로렌조에서는 아메리카 최초 문자로 평가받는 카스카잘 석비가 발견되었으며 총 62개의 그림 문자는 옥수수, 파인애플, 곤충, 물고기, 도마뱀의 모습을 차용했습니다. 근처 마을 엘 아주줄에서 발견된 모자를 쓴 쌍둥이 제사장의 조각상으로 제규어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는 아즈텍 쌍둥이 신의 초기 원형이라 여겨집니다. 기원전 800년경 산 로렌조는 쇠퇴하고 올맥 문명의 중심지는 라벤타로 옮겨졌습니다. 라벤타는 신전의 규모와 형식 면에서 산 로렌조를 압도하며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31m 높이의 원추형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대칭의 사각형 플랫폼 재단과 2개의 둥근 마운드, 아크로폴리스 광장, 주거 지역들로 구성됩니다. 이곳에서는 총 4개의 올맥 석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진기한 그린스톤으로 신전 바닥을 장식했던 얼굴 가면 모양의 대형 모자이크입니다. 커다란 현무암 재단에는 왕이 독수리 왕관을 쓰고 앉아있으며 제규어의 지하 동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제규어 얼굴에 반인반수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죽은 듯 축 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올맥의 핵심 신화를 함축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거대한 돌블럭이 제단이 아니라 왕이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왕자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16명의 석조 인물상으로 기다란 두상과 작은 몸통이 특징적입니다. 돌 막대에는 종교적 그림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올맥 무덤에서는 부장품으로 옥도끼가 흔하게 발견됩니다. 올맥 문명 초기엔 거대 두상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반면 중기 라벤타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소형 점토 조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을 쏟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묘사한 조각상도 많이 발견됐는데 귀엽다기보단 괴기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독특한 머리 장식과 등의 표식은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학자들은 인신제사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추측합니다. 제규어 모습의 반인반수 조각상입니다. 제규어는 중남미 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로 공포의 대상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때문에 권위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으며 주술적 목적을 위해 흔하게 조각되었습니다. 비치색 옥을 사용한 마스크에는 지배자의 혈통을 나타낸 듯한 그림 문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길쭉한 현무암 기둥을 배열해 만든 돌무덤은 라벤타만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미스터리 연구가들의 사랑을 받는 라벤타의 19번 석판은 마치 우주선을 조종하는 듯한 남성이 권능의 가방을 들고 있으며 중미 최초로 깃털뱀,
케찰코아틀이 묘사된 작품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올멕의 여러 신들 중 비중이 작았지만 이후 테오티후아칸, 아즈텍 문명에서 옥수수, 역법, 기술과 예술을 전파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숭배됩니다. 기원전 600년경 올멕 문명은 최전성기를 맞이해 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지역적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찰카친코와 테오판테쿠아니틀란, 동쪽으로는 치아파스의 이사파, 과테말라의 타칼리크까지 올멕 양식을 따르면서도 지역적 특색을 가진 유적들이 발견됩니다. 찰카친코의 소형 계단식 피라미드와 마운드 모습입니다. 동굴 속에 앉아있는 신이 회오리 형태의 비구름을 만들어 세상에 뿌려주는 모습은 아즈텍 비의 신 틀라룩의 원형으로 생각됩니다. 지하로 통하는 거대한 입, 인간을 깔아뭉갠 제규어와 비구름의 묘사는 올멕의 종교 양식과 일치합니다. 테오판테쿠아니틀란의 T자형 모노리스 속도로 옥수수 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자파의 5번 석비는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올멕의 창조 신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 타칼리크의 상호 풍경으로 여기서는 높이 2m, 무게 10톤의 둥글고 비대한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올멕 문명의 중심지 라벤타는 늪지로 변화해 도시는 버려졌으며 올멕 문명 또한 쇠퇴하게 됩니다. 다만 툭스틀라산 근처에 위치한 트레스 자포테스에서 명맥이 이어졌고 마야 달력의 기원으로 평가받는 가장 오래된 달력 표식의 비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모라자 비석은 기원전 156년을, 비석 C는 기원전 32년 9월 3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한 이때부터 고도화된 역법의 개념이 확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올멕 문명은 조각기술, 케찰코아틀과 틀라록, 볼게임, 피라미드 신전, 달력과 역법 등 중미 문명의 모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멕 문명이 쇠퇴하던 기원전 300년경 오악사카 계곡에서는 올멕을 뛰어넘는 자포텍 문명이 발전했으며 그 중심 도시는 몬테알반입니다. 몬테알반은 2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했으며 멕시코만의 옥과 조개를 사용한 가면, 바다고동 나팔이 발견되어 올멕의 도시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자포텍인들은 산정상에 제단을 갖춘 크고 작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20기가량이나 건축했습니다. 널찍한 광장, 정갈한 아름다움을 갖춘 신전단지의 배열과 디자인은 이후 엄청난 규모의 테오티후아칸 신전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관찰하고 점을 치기 위한 천문대가 위치했으며 광장 동쪽 모서리에는 볼게임 경기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몬테알반의 중요 특징은 광장 전체에 조각된 수백 개의 석판들로 무용소를 뜻하는 단잔테스라고 부릅니다. 일그러지고 뒤틀린 포즈의 벌거벗은 남성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무용수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인신공양을 위해 고문당하고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전쟁 포로들의 괴로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몬테알반의 풍요와 발전이 군인들의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곡물 징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몬테알반은 서기 700년까지 자포텍 제국의 중심 도시로 그들만의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멕시코 중앙고원에서는 두 개의 중심 도시 쿠이코일코와 테오티후아칸이 급부상해 서로 경쟁하며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메리카 최대의 피라미드가 위치한 테오티후아칸 문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